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선 전기 민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우리말과 달라 지배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백성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집현전 학자들과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원리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모든 말을 소리대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백성도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훈민정음은 나라의 정책이나 법을 백성에게 알리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용비어 청가를 편찬하였으며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를 퍼뜨리기 위해 각종 윤리서를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향리를 선발하는데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 훈민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창제로 우리 민족은 고유한 문자를 가지게 되었고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유교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편찬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서와 의례서가 편찬되었죠. 새로 왕이 즉위하면 이전의 통치 기록을 정리하여 실록을 편찬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 월, 일의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등의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1894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 왕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기록물입니다. 새로 왕이 즉위하면 이전의 왕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록청이 열리고 관리가 배치되면서 실록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라 하여도 실록의 기초자료인 사초를 볼 수 없었으며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소신껏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실록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조선은 실록을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 등 모두 4곳의 사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4사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전주 사고에 보관된 실록의 기록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 이를 다시 복원하여 5곳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게 되죠. 이러한 실록 이외에 이전의 왕조인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여 고려사 전료 등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 통감도 이 시기에 편찬되었습니다.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례서도 활발하게 편찬되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행사의 절차를 정리한 국조 오례의가 편찬되었으며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 행실도가 편찬되어 백성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지도와 지리서도 편찬됩니다. 지도로는 전국 지도인 팔도도와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남아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조선,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도에는 중국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조선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리서로는 각 지방의 역사와 자연 환경, 토지와 교통, 인구 정보 등의 통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 여지승남이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왕의 권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하였습니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 때에는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와 간이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역법인 칠정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가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 실종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이 편찬되었습니다. 한편 여러 서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인쇄술도 발달하여 개미자, 갑인자 등의 금속 활자가 주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적의 편찬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또한 의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과 의학 백과사정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포가 개량되고 신기정과 화차 등 새로운 무기도 발명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학문학이 발달하여 여러 시문집이 만들어졌으며 서거정은 삼국시대 이후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동문선을 간행하였습니다.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이 만든 동문선은 신라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최치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작품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림은 문인 화가인 사대부와 직업 화가인 화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사대부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림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리는 사군자와 산수화를 즐겨 그렸으며 강희안은 선비의 여유로운 모습을 그린 고사 관수도를 남겼습니다. 화원인 안견은 이상세계를 묘사한 목류도원들을 그렸습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그린 것으로 지금 현재 일본 나라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도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청자에 백토가루를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으며 그 뒤에는 백자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백자는 깨끗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풍겨 검소함을 중시하는 선비들의 취향과 잘 어울렸습니다. 음악은 유교의 의례와 관련이 깊어 중시되었습니다. 특히 박연은 궁중음악인 악을 정리하였으며 성현은 궁중음악을 그림으로 설명한 악학괴범을 편찬하기도 하였죠. 오늘은 조선 전기 양반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